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알림 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니커 행사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19일까지니까 그 전에 빨리 그러니까 삼계탕. 아유 그 수능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허하겠어. 네, 못 든든하게. 먹이신 분들은 애들 좀 먹이세요. 네, 삼계탕으로 가족들끼리 그냥 아 나도 먹고 싶네. 네, 마니커 한 마리 그냥 우리 수험생들이 한 마리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또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괜찮게 끝이 났나요? 아주 견조합니다. 네. 다우가 0.13 하락, 나스닥이 0.07 상승, S&P 0.12 상승. 그냥 혼조고 보합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견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2주간 급등을 했어요. 이번 주까지 3주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 초에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계속 견조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아침에 시작했다가 장중에 하락을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오후에 다시 반등을 해요. 그래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23만 1천 건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13,000건 증가한 거고요. 3개월 최고이고요. 4주 평균 청구 건수가 7,750건 증가했고 2주 이상 청구 건수가 3만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 계속 증가했다.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생기는 거고 노동시장 과열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4.4%로 다시 떨어졌고요. 10년 만기, 2년 만기는 4.85%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네. 그래서 WTI가 어제 4.8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가 하락을 했고요. 쉐브론과 엑슨모빌이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기 둔화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둔화 우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가 최근에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도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소비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끝난 월마트가 마이너스 8%로 마감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지금 주식 설명을 들어보면요. 네, 반면에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52주 신고가가 됐는데 인텔은 어제 6.7%나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이쪽도 차별화 쏠림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점차로 시장이 그쪽으로 좀 기울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견조한 것은 시장이 기준금리 고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부 성장주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견조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오늘 금요일이라서 잠깐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동안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제가 박스권을 보여드렸어요. 이걸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해서부터는 이 작은 하락 추세를 계속 그려가면서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4,100을 깨고 내려가면 매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걸 딱 지지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번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반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시기에도 직관적으로 그렇죠. 엄청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점에 대한 우려는 지금 불식시된 상황이고 기대감이 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지난 3개월 하락을 했고 이번 달이 지금 아직 중반이잖아요. 다 만회했네. 예, 전부 다 만회해가지고 직전 고점 돌파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정말 견조하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바탕에 뭐가 있었냐?
이것도 똑같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사부적으로 애플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애플이 이걸 깨면 안 된다. 엔비디아가 이걸 깨고 내려가면 시장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수평선을 쭉 그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애플은 여기를 딱 찍고 그 다음에 3주 연속 이 주봉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 신고가 그 부근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엔비디아는 역사적 신고가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역사적 신고가라고 봐야죠. 3주 연속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에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많이 올랐던 건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 2, 3이잖아요, 거의. 예, 1, 2, 3천조에 3천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역사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견조하고 그러면서도 차별화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들은 52주 신저가 가면서 내려가는 종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쉐브론 이런 예, 거.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수 쪽이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성장 쪽이 좀 좋은 편인데 성장 쪽에는 화두는 AI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화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미장을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사실은. 네? 작년 뭐 올해 쪽에 하면 이제 환율도 좀 그렇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다시 가고 싶다 미장. 네, 맞습니다. 미장은 그리고 좀 편안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개인 투자분들도 네. 미국 시장의 대표 종목을 사면 마이너스 20% 나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있잖아.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싸워요. 맞아요. 어? 맞아요. 엔비디아 욕을 안 해. 더 올라갈 테슬라파가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나 전기차나 뭐 다 가는 거야. 예. 우리나라 독특하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시가총액 왜들 그래? 상위에 있는데 양쪽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는 끼지 말고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06 올랐고요. 코스닥이 0.22 올랐습니다. 좀 지지부진하죠. 좀 지지부진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매수해주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직전 일에 한 2% 오르고 어제는 장중에 좀 매물이 좀 나왔는데 소화해가면서 좀 강보합 정도의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강세를 보였고요. 자율주행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한번 읽어드릴까요? 뉴스에 제가 어제 공교롭게 자동차 그 보고서 삼성주가 보고서를 읽어드렸는데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주가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테마가 형성된 내용은 어제 요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오타가 하나 생겼습니다. 맞네요. 맞는 오타가 아니네. 비상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겠다라는 거 하고 이것을 이번 달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내용 하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는 정밀지도 데이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고 팔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시장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더불어서 경찰청에서도 또 하나 발표를 했어요.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을 연내 채택해서 다 해서 이거 정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율주행과 원래 자동차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분위기였는데 자율주행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거의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강한 테마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시장도 지금 AI가 가장 화두이고 올해 내내 그렇고요. 아마도 꽤 오랜 동안 AI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또 새로운 이제 얘기들을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네. 예,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도 특징적으로 테마를 이뤘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강보합 정도에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고요. 오늘이에요? 예, 요거 이제 수급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섹터 안에서 움직임, 이제 수급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매크로 시황은 뭐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거에서 강세 시장 계속 이어졌고요. 근데 이제 이벤트가 마감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말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다음 주 주요 이벤트를 한번 보세요. 뭐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고 화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제일 중요한 건 FMC 10월 회의록 발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아직까지는 매파적 발언이 많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23일날 미국이 추수감사절 휴장이에요.
24일날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1시에 조기 종료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뉴욕 시장에서는 월화수 정도이고 거의 연휴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네. 아, 그래놓고서 22일 날 10월 회의록에 딱 발표해 버리는구나. 네. 여기 알아서도 발표가 생각하세요. 발표가 있고 거의 연휴 분위기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뉴욕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주 후반 들어가면 그냥 쉬네? 라는 생각을 하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듯이 3주 연속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벤트로 인한 상승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쇼커버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승에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연휴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망 또는 쉬어가는 분위기가 더 네, 깊겠죠. 네, 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좀 달라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매크로 시장, 미국 시장을 좀 많이 못 따라간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튼간에 미국 시장이 오르고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이번 주에 오늘 하루 있지만 한 3% 수준의 이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반등의 내용을 보면 이번 주 한 주만 개인들이 약 2조 6천억 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이 1조 매수했고요. 1조 6천억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조 매수했거든요. 이게 대부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크로 시황 호전에 따른 선물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거의 대부분 반도체로 들어왔고 기관들의 1조 6천억 순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1조 5천억입니다. 이거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차익 프로그램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매크로 시황과 연결된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로 그만큼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딱 거기에 맞게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부에 있는 어떤 섹터가 좋아 또 수급이 뭐 때문에 좋아 이런 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강하고 코스닥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차별화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종목별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면은 이건 일봉을 가져왔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일봉인데 옆으로 평행선을 횡선을 거놓은 거는요. 이 양봉 크게 보이시죠?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급등한 날이에요. 공매도 금지 조치하고 금지 조치. 이날이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거기까지 와 있죠. 잘 보시면 저게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어디 있습니까? 뭐까지? 이 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의 이번 주의 시황이었고요. 지금의 시장의 수급의 상황입니다. 야, 근데 같은 지수인데 미국 지수하고 한국 지수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맞죠? 답답하죠. 전혀 다른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저기 무슨 그만 얘기죠.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할 때 코스닥은 이 평행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 보통이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스피보다도 더 약하게 있다라는 거는 코스닥의 수급 상황이 지금 뭔가 꼬여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섹터별로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삼성전자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자, 삼성전자를 뭐 실적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요. 이 7만 원을 넘냐 안 넘냐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1, 2, 3, 4, 5, 6 7개월 전에 0만 원 위에 올라가지고 이게 6개월 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 지금 거기 또 다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시황이 그냥 완전히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삼성전자를 더 위쪽으로 보는 분위기를 조금 더 가져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격적인 매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에 가면은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춤할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걸 돌파하고 SK하이닉스처럼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박스권을 돌파하면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400만 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어떤 거요? 뭐예요, 갑자기? 삼성전자 8만 원 가면 400만 원이에요. 네. 그 얘기 예. 했습니다. 뭐 7만 전자니 뉴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뉴스 이렇게 보시면 7만 전자 하루 만에 다시 6만 대 왔어.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은 주식을 제가 보기엔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박스권은 상단 하단에 갔냐가 되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뉴스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빼고요. 다음 뉴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챗GPT 플러스 유료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 신규 가입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용량이 너무 급증해서 사용자가 대단하죠. 너무 사용량이 급증하면 품질 영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품질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그래서 돈 버는 건데 신규 가입을 중단했어요.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요? 예. 24,000원씩 받는 거를 중단한다. 우리 저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이 있어요. 스타플러스라고. 여기 주주 배정 증자로 돈을 투자하는데 이 시설 자금으로 다 쓴다고 하거든요. 북미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의 원통형 배터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뉴스가 되게 중요한 뉴스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IDC 시장 조세 업체죠. 내년 한 20% 정도 반도체 시장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바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라고 해보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늘 우리 시장에서 시장이 떨어지거나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미청구 공세, 그걸 금강원 전자공시로 자기들이 발표한 것들을 봤더니 20조 원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YOY로 한 30%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저러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공기지연이 되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 뉴스가 하나까지 있었고요. 요 다음 밑에 있는 건 다른 뉴스인데요. 이렇게 고공행진 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 시대가 앞당겨지는 거 아니야라는 뉴스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은 또 따로 움직여요. 이 주가들이 따로 움직입니다. 건설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고요. 예, 대형 건설사들도 모듈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하면서 모듈러 주택 건설에 있는 쪽은 좀 따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 대형주는 또 따로 움직입니다. 전체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그랬냐면은 중동 오일머니로 인한 뭐 제2의 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좀 움직였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건설주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많이 건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올라갈까요?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미국이 그냥 견조하게 있었지만 그냥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에 좋았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여기 환율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안에 떨어졌어요. 1,200원대. 네, 1,200원대, 1,290원대로 갔습니다. 그거는 좀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